안녕하세요. 다이아몬드 조양현입니다. 지금 시간은 아메이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수입이 어떻게 증가가 되는지, 그게 또 내 개인적으로는 어떤 비전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좀 알아볼 텐데요. 수입은 다 관심 많으시잖아요. 사실 수입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호기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 강의는 저도 아메이 강의를 대체적으로 잘 좋아하는 편인데, 이 수입 설명하는 강의는 별로 이렇게 잘 집중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과고 공대를 나오긴 했는데 수학을 정말 싫어하고 수학을 또 못하는 그런 사람이라서 왠지 숫자 많이 나오고 이러는 거 별로 이렇게 잘 재미없어 했었어요. 근데 이걸 잘 알아야지만 이게 이제 비전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싫더라도 별로 이렇게 집중이 잘 안 되더라도 한번 정신 차리고 좀 우리가 끝까지 한번 집중력을 요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조금 이제 있으면 한 10만 원을 이렇게 보여주기 시작해서요. 30분 안에 억 단위로 올라갈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에 뭔가 약간 집중력을 흐트러뜨리면 못 쫓아와요. 떨어져. 그러니까 끝까지 한번 집중 딱 해서 암에서 수입이 저렇게 되는구나. 다이아몬드가 뭐 1억 5천, 요즘 한 1.5억 정도 된다는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다이아몬드가 수입이 그렇대. 뭐 이렇게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보여드릴 거고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비전이 됐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동기라는 게 있잖아요. 왜 하는지, 왜. 그러니까 저는 아메이 사업을 했던 동기는 그러니까 요거였거든. 수입, 인정과 보상이, 그러니까 수입이 커지는 수입이 아니라 조금 전에 사업 설명에서 들었듯이 인쇄적인 수입이라는 것에 굉장한 큰 이제 이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그게 저에겐 동기가 됐죠. 그리고 이런 수입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를 조금 더 이제 깊이 있게 쭉 반복해서 듣다 보면, 물론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들었을 때 다 와서 이해가 되지는 않았는데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게 저에게는 엄청 동기부여가 됐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동기부여가 되는 게 수입이었고, 또 수입을 좀 받게 되니까 그게 더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이제 저에겐 비전이 됐죠. 그래서 수입을 잘 이렇게 들여다보고 수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아메이 사업 안에서의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제 근데 막 뒤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막 억 단위 넘어가고 그러면 내 것 같지 않고,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난 뭐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래서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뒤로 가면 정말 묘하게 점점 쉬워져요. 왜? 똑같은 일을 우리 반복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맨 처음에 실제로 해보기 전에 크게 느끼는 저렇게 느껴지는 거죠. 와, 이거 내가 못 옮길 것 같은데? 너무 커 보여, 실제로. 근데 막상 실제로 막 이렇게 해보면, 어? 뭐 약간은 좀 힘들긴 하지만, 힘에 부치지만, 어쩌면 해볼 만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시간이 더 지나서 그 일에 익숙해지고 거기에서 주어지는 인정과 보상이 충분히 만족스러워지면 별거 아니잖아, 뭐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요 정도 수준은 우리가 지금 느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니까 뭐 해볼 만하다, 이런 정도의 수준. 그래서 그런 어떤 자신감, 그러니까 뒤에 나와갖고 막 돈 단위가 막 커지고 이러면 정말 내 것 같지 않고요. 뭐 무슨 괜히 그냥 막 뭐 약간 좀 사람 기분이 이렇게 들뜨게 하는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도 사실 받을 수가 있는데, 그게 다 내 걸로 보이는 게 가장 부자들이 첫 번째 가지는 마인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병철 회장은 그런 얘기를 했대요. 가난한 마음으로는 가난을 벗어날 수 없다. 그게 뭔가 자꾸 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못해, 뭐 이런 건 정말 전형적인 가난한 마인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벗어버리고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메이는 크게 코어 플랜이 있고요, 코어 플러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어 플랜은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웬만해서 잘 안 변하는. 그래서 후원 수당이라든지 리더십에 관련된 여러 보너스들이 있고요. 코어 플러스는 새로운 인센티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도 있잖아요. 기본을 가지고 있는 나의 연봉 말고 회사 실적이 좋았거나 내가 또 회사 실적에 크게 기여를 했으면 인센티브를 받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센티브는 상황에 따라서 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두 골자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메이 수입은. 그래서 코어가 있고 코어 플러스가 있다. 그래서 코어는 뭐고 코어 플러스는 뭔지를 조금 구분해 볼 필요도 있고, 그럼 내가 수입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조금 사업이니까 앉아서 고민도 하고 계획도 세워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이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이쪽 게 더 커지는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명해지면 기본에 기본을 더하다. 그게 코어 플러스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코어가 있고 거기에다가 기본을 더 해준다. 이런 어떤 개념이니까 암의 수입을 내가 늘리기 위해서, 나 어차피 사업인데 이걸 수입을 극대화하게 시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향을 잡고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를 수입을 모르면 그냥 무작정 열심히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힘 빠져요.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나중에 돈이 되면서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비전이 되는 선순환을 타야 되는데, 무작정 열심히 하다 보면 뭔가 하는 만큼 잘 안 된다는 느낌도 들고, 수입이 잘 안 되면 이제 잘못하면 반대의 개념으로 악순환을 타잖아요. 그러면 암이 완전 재미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요거 원리를 조금 우리가 알고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이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본질에 먼저 집중을 하는 거예요. 코어 플러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핵심 가치와 핵심 역량에 집중하고, 먼저 이게 먼저예요. 그래서 코어를 만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이제 플러스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변화에 대응한다는 거죠. 외부 시장의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여 더 큰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뭔가 가지는 시드머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걸 가지고 이제 더 크게 굴린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게 가장 현명하고, 모든 비즈니스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 프로그램은 월간으로 이렇게 주어지는 보너스가 있고, 연간 보너스라고 해서 연간 통틀어서 이렇게 합해지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연말 보너스, 그러니까 우리가 11월 달쯤에 11월, 12월, 보통 12월에 주는데 아메이는 항상 먼저 주니까 11월 달쯤 되면 그 연말 보너스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합쳐져서 이게 코어 플러스 인센티브가 되고, 어떤 게 매월 나오는 건지, 어떤 게 또 연간에 나오는 건지, 이런 것도 정도는 우리가 구분을 해야 이제 내가 비즈니스적인 어떤 계획을 나름 좀 세울 수 있다는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이 뭐냐 그러면 회계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PF라고 하죠. 피스칼 이어, 그러니까 회계, 그 재무 세무 회계연도, 이런 어떤 개념인데, 우리는 1월에서부터 12월로 나누지만 아메리카 이제 미국 회사니까 9월부터 8월까지다, 이렇게 회계연도. 그래서 우리가 모든 계획이나 이런 걸 세울 때는 저기에 맞춰놓고 세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PB와 BV라는 게 있어요. PB는 포인트 밸류, 점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여기 밑에 예시로 더블X가 돼 있는데, 더블X가 89,000원이에요. 그런데 89,000원을 사면 점수가 46,000 정도가 이렇게 이제 적립이 되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이제 비즈니스 볼륨이라고 해서 저게 이제 보너스가 실질적으로 나오는 값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1대 1.73으로 돼 있죠. 원래 처음에 시작할 때는 1대 1로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이게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똑같은 볼륨이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기 비즈니스 볼륨이 커지는 이유 때문에 수입이 늘어난다. 저기 5월 달에 이제 1대 1.78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똑같은 볼륨을 가지고 유지를 해. 근데 5월 달 그게 실적해서 6월 달부터 보너스가 나올 때는 그만큼 더 증가돼서 나오겠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일본은 이거보다 훨씬 더 비율이 높고요. 미국은 이거보다 또 훨씬 더 높고, 그래서 똑같은 다이아몬드라도 일본에서 다이아몬드와 미국에서 다이아몬드는 한국에서 다이아몬드보다 훨씬 수입이 많게 되는 그런 이유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트워킹이 작동한다는 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조금 전에 사업 설명에서 들었잖아요. 스폰서 나 A, B. 그래서 수입이 이렇게 분배가 되더라. 그래서 전체적인 보너스를 12,000원, 24,000원, 6,000원, 6,000원으로 나누게 됐어요. 저기 뭘 의미할까? 그러니까 이제 이 원리를 따져서 구조를 이렇게 파헤쳐 보지 않으면 어떤 걸 내가 잘해야지 뭔가 수입이 늘어난다는 걸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개념이 작동을 하는데, 자, 빼놓고 똑같이 20만씩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24,000원이고 A, B는 6,000원씩이란 말이죠. 저 차이가 뭘까? 그냥 뭐 먼저 했고 아니면 뭐 그룹 매출이 있고, 이렇게 단순하게 따질 문제가 아니고요. 이걸 분석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 6,000원에, 저 24,000원 중에서 6,000원은 판매 수익이거나 내가
판매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대개의 경우는 이게 소비가 사업이니까 자기가 자가 소비를 한 거죠. 그래서 다 20만씩 자가 소비를 했거나 나는 10만 원 자가 소비하고 10만 원 제품이 너무 좋아서 친구한테도 써보라고 이렇게 전달을 해서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20만 원이고 똑같이 보면 6천 원이 그래서 다 동일하게 6천 원인 거예요. 원래는 일반적인 기준에서 내가 쓴 아까 이제 일반 마트하고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해 줬었잖아요. 그럼 그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일반 마트 갔을 땐 똑같이 봤잖아요. 누가고 뭐 몇 명 누가 데리고 가고 상관없이. 그럼 여기서 6천 원을 뺀 나머지 18,000원이 뭔가? 저게 네트워크 수입이에요. 저게 사업 수익이라는 거고 네트워킹이 작동하는 거고요. 저기에 사업의 비밀이 있는 거죠. 아, 저거구나. 그러면 내가 어차피 저 6천 원을 늘리는 거는 한계가 있는 거죠. 내가 판매하는 것도 제한이 돼 있는 거고 자가 소비를 600만 원씩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건 어차피 정해져 있어. 그러면 수입을 늘린다는 거는 네트워크가 작동하게 뭔가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 거라. 그러면 네트워크는 어떤 방향으로 작동하게 확장을 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이런 게 보너스 체계 안에 딱 이렇게 녹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열심히 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원리를 알면 자, 24,000원 중에서 6,000원은 어차피 내가 똑같아. 스폰서 나 A, B 똑같이 20만 원 썼기 때문에 직접 판매 수익 자가 소비는 똑같이 6,000원이야. 그런데 A와 B는 네트워크가 없어. 사업이 아직 작동하고 자가 소비만 했어. 근데 나의 스폰서는 6천 원은 자가 수입이고 나머지 6천 원은 뭐예요? 그게 네트워크 수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알면 이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이에요. PB, BB 개념 그리고 요 기본적인 핵심이 되는 수익 구조의 배분 방식에서 저걸 어떻게 내가 확장을 시켜고 더 보너스를 많이 받을 것인가를 계획을 세우는 거죠. 요게 이해가 돼야지 그 다음 단계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걸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렸고요. 자, 18,000원의 저 원리, 저거를 꿰뚫어 보는 게 안목이에요. 비즈니스적으로. 그래서 똑같은 노력을 들이고 훨씬 더 많은 캐시백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이치가 거기 있다. 자, 그럼 어떻게 내가 네트워크를 키울 것인가? 어떤 구조? 그럼 어떻게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게 가장 효율적일까? 딱 보면 브론즈 파운데이션이라고 제공을 하는 거예요. 탄탄한 구조를 장려한다고 돼 있죠. 그 탄탄한 구조를 장려하는 게 브론즈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한 4, 5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 팬데믹 그 개념 전후로 있으니까 왜 저게 나왔을까? 우리나라에 아메이가 들어온 지 거의 30년 가까이 됐을 때 왜 저게 나왔을까? 저렇게 새 구조를 만들었을 때 가장 수입이 나중에 확장성이 좋다. 그리고 저렇게 됐을 때 이 네트워킹의 원리가 가장 잘 작동을 하는데 보너스는 그렇게 이미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제공을 해서 근데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실제로 저렇게 안 만들어.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아예 그냥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장려한다는 개념이에요. 이렇게 만드세요. 이렇게 만드는 게 가장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브론즈라는 걸 만들어 갖고 파운데이션 뒤에 나오는 빌더를 만든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기초를 새 라인으로 새 렉을 저렇게 새 소비자든 사업자든 저렇게 만들어서 기초 작업을 저렇게 해놔야지 높게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거예요. 그럼 맨 처음에 건물을 높게 지려고 그러면 기초 작업이 잘 돼 있어야지 이게 높게 올라가거든요. 마음 급하다고 해서 터파기 대충 하고 막 올리기 시작하면 5층도 못 올라가요. 털을 깊게 파야지. 기초가 잘 돼 있어야지 이 건물이 30층도 올라가고 50층도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 네트워킹이 뭔가 내가 열심히 하는데 잘 안 되는 원리야. 그러면 구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지금 뭘 손을 봐야 되는지 내 네트워크 안에서 부족한 게 뭔지. 그러면 나는 지금 한 라인은 뭐, 그렇죠. 좀 이렇게 깊어졌는데 두 라인, 그러면 그쪽에 뭔가, 이거 하게, 이 얘기예요. 그래서, 120만 PB가 되고 저렇게 됐다고 하면, 자, 이제부터 돈은 어떻게 되냐라면, 120만 PB는 아까 수입을 이렇게 나누는 구조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9% 적용받아서 전체 보너스가 10만 8천 원인데, 이 세명의 보너스 6천 원, 6천 원씩 이제 3명이니까 18,000원을 빼줘요. 그러면 9,000원이 되죠. 그 단순하게 저거는 PB, BB가 1대1일 때 저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BB가 1.73이라고 했죠. 그게 다음 달부터 1.78로 바뀐다고 했고 1.73을 곱하면 15만 5천 원이 실제로 이제 수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업적으로
더 많은 좀 경험을 제품도 써보고 아니면 너가 써본 제품을 다른 사람에게 좀 이렇게 전달해 보라고 제품에 이렇게 여러 가지 브론즈 키트라고 해서 샘플 개념의 제품들을 이제 내가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요 구조, 이게 다예요. 여기서부터 쌓아 올라가면 이 구조에서 연봉을 1억 풀 넘어가요. 지금은 구조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나는 저 세레그가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럼 저게 안 돼 있으면 구조가 안 맞는 거야. 그러면 지금 아무리 열심히 해도 1억까지 못 가요. 냉정하게. 그러면 새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그 고민을 하고 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그래서 저게 시간이 지나면 멈춰 있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아마 이 제품이 좋고 플랜이 괜찮으니까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럼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400만 매출이 되고 밑에서 20 하던 사람들이 소비자가 좀 생기거나 조금 저 제품의 사용이 늘어나면서 60, 60, 60이 돼서 400이 돼요. 그렇게 되면 똑같은 구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죠. 그럼 60만에서 밑에 있는 캐시백 빼지면 49만 2천 원이 되고 BB를 곱해야 되겠죠. 그러면 85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후원수당은 내가 이제 15% 되면 85만 원의 후원수당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다가 원래는 이제 여기까지가 끝이었어요. 여기까지가 끝이었는데 요게 이제 새로운 이게 코어 플러스라고 했죠. 여기다 뭔가를 기본에다가 더 해준다. 그래서 지금 브론즈 빌더가 되면 저 모양을 갖추면 30%를 더 주겠다. 그래서 85만 원에서 30%가 25만 5천 원에서 100만 원이 돌파가 되는 시점.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85만 원으로 끝났어요. 한 저기 브론즈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근데 브론즈가 나오면서 25만 원 30%를 더 줘서 15% 정도 되는 400만 매출을 하더라도 100만 원이 넘는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아메 비즈니스 비전을 봤을 때는 SP가 돼야지 1000만 매출 이 돼야지 100만 원 정도 수입이 된다고 얘기했었거든요. 그럼 저거의 절반 정도만 해도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되게 BB도 올라간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브론즈 빌더라는 게 나와서 30%를 더 준단 말이에요. 자, 요 원리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이거예요. 이거. 자, 그러면 앞에 거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거 기억 안 나시죠? 안 날 거예요. 바로 앞에 했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 따왔어요. 자, 비교 한번 해봅시다. 그 앞에는 전체 그룹 매출이 120이었고 지금은 400이에요. 매출이 얼마 정도 늘어났냐면 약 한 3.3배 정도? 3배 조금 더 늘어났어요. 수입은 얼마가 늘어났을까요? 15만 5천 원에서 110만 원이 됐어요. 한 8배 가까이 늘어난 거죠. 네트워킹이 지금 작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가 늘어나면 비율로 해갖고 늘어나는 수입이 아니더라, 아메이가. 여기서 딱 거의 10배 가까이 이제 100 단위로 늘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약간 느낌이 오죠? 아, 이게 뭔가 늘어날 때 저렇게 살벌하게 늘어나는구나.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저 정도만 되면 이제 약간의 수입으로 뭐 조금 만족스러운 정도 수준이 되겠죠. 확장을 한번 시켜보는데 저게 기본적인 구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저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 15%.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뭔가 하나의 그 수입의 기준으로 좀 만족스러운 정도 수준이 되는 15%는 두 5150이라고 해요. 회사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통해서 15%를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이런 사람들의 데이터를 보니까 저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저렇게 하더라. 나하고 내 비즈니스 특성하고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저렇게 하더라. 그러면 어떻게 나오냐 그러면 두 5150은 요거예요. 요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5150의 앞에 5자는 매달 신규 한 5명 정도 새롭게 아메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면서 5명 정도 가입시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15, 15죠. 그러니까 매달 한 달에 제품을 나로부터 이렇게 연결돼 갖고 쓰는 소비자들이 주문자 수가 한 15명 정도, 15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틀에 한 명 정도 주문을 받는 거니까 이틀에 한 명 정도 주문을 받고 새로운 사람이 한 5명 정도 늘어나는데 수입이 100만 원이 넘어. 약한 거예요? 완전 좋은 거죠. 내가 하는 노력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이게 네트워킹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느낌이 오죠. 실제로 내가 하는 것보다 뭔가 다른 어떤 수입이 지금 증가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 거고요. 전체 그룹 사이즈라는 거는 저런 식으로 하면 한 50명 정도 돼요. 50명 정도 됐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더라. 50명이 매달 물건을 쓰진 않잖아요. 그래서 50명 중에서 한 15명 정도가 물건을 쓰고 신규가 이렇게 늘어난다. 자,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기본 구조. 그래서 두 5150. 그래서 저걸 계획으로 삼아서 매달 5명씩 가입시켜야지
그리고 주문이 몇 건이 되는지 다 거기 우리 아메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데이터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보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걸 옮겨갖고 1,000만 매출이 되는, 이제부터 실제로 이제 아메이 매출은 1,000만 매출이 어떤 모양으로 몇 개가 더 늘어나느냐, 아니면 1,000만 매출을 내가 얼마나 유지 반복하느냐의 싸움이니까 1,000만 매출이 핵심인데, 자, 이제 이게 400만 매출이잖아요. 1,000만 매출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자, 22%는 그 더블 5050, 5150이에요. 그러니까 플러스의 21%를 이렇게 하는 건 그 두 배로 더블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는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딱 더블이죠. 신규 숫자를 10조로 늘리고 주문자 숫자를 30조로 늘리고 그룹 사이즈가 100명 정도 됐을 때 이게 1,000만 매출이 안정적으로 구성돼 있는 사업가들의 데이터예요. 빅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해 놓은 결과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목표는 저렇게. 그래서 내가 저 숫자를, 신규를 혼자서 계속 10명을 가입시키지는 못하니까 밑에 이제 새롭게 뭔가 사업하는 사람들이 저 정도 되면 있죠. 그분들하고 같이 10명 정도 늘려나가는 일을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0만이 넘어가면, 예전에는 1,000만 매출을 하면 21%였는데 요게 이제 퍼포먼스 플러스 퍼포먼스 엘리트라는 보너스를 중간에 이렇게 넣어서, 예전에는 1,000만하고 2,000만 사이에 보너스가, 다른 보너스가 없었어요. 1,000만하고 그 다음에 2,000만 정도 되면 루비라고 해서 2%를 더 줬거든요. 근데 그 간극이 멀기도 하고, 중간에서 1,000만하고 약간 더 하면 1,100만 정도 하면, 1,100만 정도 하면 1,100만 이상을 하면 2%를 더 주겠다는 거죠. 그 전체 비비에. 그리고 1,500만을 넘어서면 1%를 더 줘서 총 3%를 더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4%, 여기가 보너스가 확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2천만 매출이 되면 전체적으로 거기에다가 2%를 더 줘서 5%를 더 주는 거죠. 그 예전에는 루비를 하면 2%를 더 받는데 지금은 루비를 하면 5%를 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비만 계속 하는 분들이 기본 수입이 500만 원이 넘는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수입이 5%가 더 퍼센트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분들이 퍼포먼스 플러스 보너스, 그러니까 1,000만 말고 하는 김에 조금 더 해갖고 1,100만 정도 했을 때 보너스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이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저렇게 예전에 1,000만으로 했을 때, SP가 됐을 때 그 개념에서 1,100만이 되면 요렇게, 그러니까 A, B, C도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고 거기도 사업자들이 생기겠죠. 이렇게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건 1,100만이면 21%에, 그러면 단순 계산하면 저 보너스인데 밑에 걸 또 빼줘야 되겠죠. 요 정도 보너스를 빼주면 이 144만 6천 원이 되고, 여기에 뭘 곱해야 될까요? 당연히 비비를 곱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 이게 예전에 있던 요 정도 볼륨을 하면 요만큼 받았었어요. 그런데 더 주겠다고 얘기했죠. 뭘 더 주겠다고 했냐면 퍼포먼스 플러스를 더 주겠다고 했죠. 2%를 더 준다고 했으니까 저기에 후원 수당에 이 2%가 38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38만 원을 추가적으로 더 주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없던 보너스였어요. 그래서 총 288만 원 정도가 되더라. 1,000만 정도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옛날보다 한 2배 정도는 이제 보너스가 늘어난 거죠.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볼까요? 그럼 가는 김에. 네, 자, 퍼포먼스 엘리트가 1,500이 됐다고. 왜? 그러면 1,500 되면 보너스가 1%가 더 추가가 되니까. 그러면 1,500이 되면 보너스가 얼마 정도 될까? 계산해 보자는 거죠. 볼륨 성장 요렇게 해갖고, 그러면 3명 가지고는 1,500 하기는 조금 이제 좀 만만치 않죠. 그러니까 한 사업자가 더 늘어났다고 가정을 하고 요렇게 1,500 정도가 됐어요. 그러면 기본 보너스 여기에다가 밑에 거 빼주면 1.73을 해서 BB. 자, 원래는 내가 저 정도 받는 거예요. 저것도 크죠. 근데 저기에다가 아까 2% 플러스 1%니까 3%를 준다고 얘기했죠. 저기에 3%니까 77만 8천 원을 더 추가적으로 줘서 400만 원이 넘어버렸어요. 이렇게 되면 1,500만 원 정도. 자, 와, 이제는 이거 하나의 잡으로 완전 어디 가고 자랑할 만해. 손색 전혀 없어. 누가 진짜 내 수입 얼마인지 물어봐 주길 바라는 수준. 얼마냐고 빨리 물어봐 줘야지 내가 보여줄 텐데. 이런 정도 수준이 되는 거죠. 400만 정도. 자, 그래서 1,000만과 2천만 사이에 엘리트 까지 이렇게 이제 25%가 되는 것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연속 필단 요렇게 갖고 1,000만 매출을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사람들을 플래티늄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뉴핀 보너스가 됐을 때 어떻게 되냐 이러면, 그냥 이게
연속 달성 보너스라고 하지만 두 번에 나눠준다는 개념이고요. 원래는 뉴핀 보너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달성됐을 때 170만 원을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유지가 됐을 때 또 170만 원을 더 준다. 그러니까 사실은 웬만하면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340만 원 정도 받는다고 보고 파운드스 플래티늄이 되면 350 이렇게 두 번 주고 사파이어가 되면 460, 460을 주고 파운더스 사파이어가 되면 점점 더 많이 주죠. 에메랄드가 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또 1000만 원을 또 다음에 또 줘요. 파운더스 에메랄드 되면 1150만 원을 주고 1150만 원을 또 한 번 주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1500만 원 가까이 이렇게 주고 파운더스 다이아몬드가 되면 뒤에도 물론 더 있는데 칸이 여기까지 있어갖고 여기까지만 썼어요. 자, 이 뉴핀은 세팅되어 있는 이제 코어 보너스가 아니에요. 이거는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 뉴핀 보너스를 하나도 못 받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 한번 해봤어요. 예, 저기서부터 다이아몬드까지 될 때 전 뉴핀을 다 합하면 1억 360만 원이 돼요. 저런 1억 360만 원을 중에 단 한 번의 뉴핀 보너스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줄 때 받으세요. 정말. 그러니까 근데 저 1억 정도를 못 받고 뭐가 좋아서 저렇게 비전이 있다고 얘기하냐. 그거 말고도 비전이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고요. 이거 주면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됐어요. 하여간 그 없는 시기에 그렇게 뉴핀을 골라서 가서 지금 줄 때 많이 잘 챙겨 받으시고 혹시 뭐 그럴 일은 별로 없을 텐데 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이제 성장하는 연말 보너스는 어떻게 그럼 계산이 되는가를 볼게요. 퍼스널 그룹, 내 개인 그룹이 성장했다. 그러니까 전년에 보면 9번 정도 Q를 했는데 올해는 3번 정도 더 늘려서 12번을 꽉 채웠다. 그러면 3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하냐? 라고 보는 건데 여기 보면 본인 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더 내 비즈니스 볼륨이 자체적으로 커졌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1000만 매출이 됐다 말았다 하는 게 안정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큐가 잘 성장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면 요로 예를 보는 거예요. UPT가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6개월은 PT가 아닌 거죠. 1000만 매출이 안 된 거잖아요. 400만이에요, 6개월. 잘 보이시죠? 그래서 근데 6개월 정도 더 지나서 나머지 6개월, 회계년도 나머지 6개월은 1000만을 넘었어. 근데 조금 더 하는 김에 1100만이 됐다고 보너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1100만이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6개월 정도는 Q가 아니었고 6개월 정도는 이제 1000만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연말 보너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연간 보너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후원수당은 처음에 15%를 6개월 동안 유지했으니까 저 정도가 나오고 나머지 6개월 동안 21%를 보너스를 받으니까 보너스 차이도 벌써 한 3배 정도로 확 커지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브론즈 빌더가 지금 30%를 더 주는 보너스는 두 곳에 다 적용이 돼요. 다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받고 퍼포먼스 플러스 당연히 지금 2%를 더 받잖아요. 1100이 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받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연말에 얼마 정도를 더 받냐라면, 너가 이 정도 더 성장을 했으니까 Q가 몇 개가 성장했느냐를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을 대비해갖고 6개가 지금 Q가 1000만, 1100만이 넘은 게 6개월 있잖아요. 그럼 6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Q가 여기 6개 성장했네요. 그러면 저기에, 요게 후원수당 전체 합계에 1500만 원에 750만 원. 그러니까 앞에 저기 400만 했을 때는 요게 포함이 안 돼요. 그 후원수당에. 그래서 1000만 이상을 했을 때만 그거를 해당해서 1500만 원에 50%를 받는 거죠. 그리고 뉴핀 보너스죠. 자, 이제부터는 그 연말 보너스 저 정도 되면 그냥 웬만한 기업체 정규 직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여기서 이 중에서 요 부분, 그러니까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는 연말에 나와요. 그러니까 매달 이렇게 나오고 연말에 750만 원 정도 더 수입이 나오면 괜찮죠. 그래서 처음 저걸 받는 사람들이 저 돈을 가지고 뭐 이렇게 부모님한테 용돈도 주고 뭐 이렇게 가까운 곳에 여행도 갈 수 있는 돈, 이제 연말에 뭔가 일시불로 받는다는 어떤 느낌을 맛보기 시작하는 거. 조금 성장이 되겠죠? 다음에 파운더스 PT가 됐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100만 정도를 6개월 했다고 보고 조금 더 좀 욕심을 내서 이거는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한 거니까 1500만 원을 6개월 했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성장한 거긴 해요. 근데
저렇게 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니까 저렇게 됐을 때 보너스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럼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저런 정도의 네트워크를 만들고 결과를 만들었어. 그러면 연말에 이제 얼마가 돈이 더 막 하늘에서 진짜 돈비가 또 쏟아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뭐 막 줘요. 한번 보세요. 뭘 주는지. 그 이제 기본적으로 후원수당 아까 계산하던 거 똑같아요. 이거는 이제 단위가 굉장히 커지죠. 퍼포먼스 플러스 그다음에 퍼포먼스 엘리트 1500 넘었으니까 그래서 2% 이쪽에 3%까지 그러니까 요렇게 해갖고 여섯 번씩 다 합계한 금액. 그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연말 보너스 내가 내 그룹이 안정적으로 12달 다 했으니까 얼마 정도 더 받냐? 6개 이상 성장했잖아. 전월에 PT여서 파운드 스피치가 됐으니까 그렇게 되면 요 보너스를 다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스널 그룹 성장 보너스 50%를 더 받는 거예요. 그 저 보너스에 50%를 더 받아서 요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작년에 요번에 파운더스 PT고 그러니까 재달성 170만 원과 요번에 뉴 파운더스 PT 350만 원을 받아서 6,300만 원 정도. 이제 기분 좋아지기 시작하는 보너스죠. 이 중에서 연말 보너스는 여기가 해당이 될 거예요. 나머지는 월간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뿌려서 나오는 거. 그래서 연말에 이렇게 갖고 이 금액이 하면 1,5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거 두 가지 합계가 되는 거니까. 그러면 연말에 매월 받는 거 말고 한 1,500만 원 정도 되면 저기 6,300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은 매월 나눠서 받는 거고요. 한 1,500만 원 정도는 연말에 한번 딱 받아요. 가족들과 여행 한번 갈 수 있는 넉넉한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프론트라인 내가 기본적으로 내 큐를 성장시키는 거는 한계가 와요. 어느 순간 그거 뭐 내가 2천만 3천만 4천만 5천만 이렇게 계속 더 늘릴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 볼륨을 계속 늘리는 사람을 이제 네트워크로 더 확장을 시켜 나가는 거죠. 그래서 같이 비즈니스적으로 성장을 해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는 이 수익 구조 방식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을 성공을 시켜야만 되는 구조예요. 그래서 뭐 아메이 하는 사람들이 뭐 기본적으로 나중에 이제 뭐 긍휼해지죠. 좋은 마음도 생기긴 하는데 처음에는 그런 마음보다는 내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니까 그 마음이 진심이 되고 그래서 서로 끈끈한 어떤 관계가 형성이 되고 하게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Q 숫자가 내가 매월 나로부터 시작되는 Q 숫자가 늘어난다고 보면 여기는 이제 본인 성장 Q가 아니라 다운라인 Q라고 되겠죠. 파트너들의 Q가 몇 개가 늘어나는지에 따라서 보너스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파운더스 PT를 유지하거나 꼭 파운더스 PQ가 증가되는 어떤 예를 한번 보면 자 1,500만 원을 6개월 하고요. 그 다음에 또 6개월을 Q 6개를 증가시켰죠. 그럼 저기서 Q가 6개가 누가 증가했냐? 프론트라인 Q가 증가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저기 첫 번째 있는 400만 원을 하던 빨간 옷을 입은 저 여자분, 저분이 Q가 됐어요. 1,100만 원이 된 거죠. 보이시죠? 그래서 저분이 Q를 6번 한 거예요. 그러면 나의 프론트 라인이 예전에는 내 매출 전체에 퍼스널 볼륨으로 잡혀 있었는데 독립을 하면서 이제 프론트 라인이 되면서 그 Q 숫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네트워크를 멋지게 만들었다. 그러면 이제 후원수당, 리더십, 보너스. 왜? 여기서 이제 리더십 보너스라는 새로운 항목이 추가되죠. 저기서 2차 보너스가 올라오는 거예요. 리더십 보너스는 2차 보너스니까. 그 다음에 플러스 엘리트 보너스 다 들어오고요. 여기에서 이제 요거 기본적으로 Q가 유지가 돼 있는 퍼스널 성장, 그룹 성장 나오고 또 하나 또 뭐죠? 프론트라인 성장하는 거 또 하나 나오는 거. 뭐 이렇게 계속 주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런 돈들이 다 합쳐지면 파운드 스피트를 그대로 유지했다고 보면 재달성 보너스가 하니까 6,700 정도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연말 보너스는 요 정도 되는 거예요. 한 1,500 이상 충분히 되는 거의 2천만 원에 가까운 돈을 연말에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좋죠. 자, 그러면 요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내 네트워크로부터 이런 비전 때문에 계속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 벌써 이제 손을 놓기 시작해요. 내 돈 같지 않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가난한 마음을 버리세요.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파이어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파이어가 됐다고 하는 거는 이 네트워크에서 사파이어가 됐다고 하면 플래티늄이 2조가 나왔다는 거예요. 요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Q 6번 하던 분은 파운더스 플래티늄이 됐을 거고 두 번째 있던 분이 또 Q 6번을 했어요. 그래서 Q가 전체적으로 6번에서 Q가
12개가 증가해서 18개가 된 거죠. 연간 보너스는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고요. 리더십 보너스 역시 2개가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퍼포먼스 플러스 35%, 여기에서 6개가 더 증가해서 70%, 연속 달성 보너스가 이제 뉴핀 보너스잖아요. 이게 계속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드디어 사파이어 정도 되면 뉴핀 보너스까지 해서 지금 한 8천만 원 정도. 그러니까 예전에 에메랄드 이상의 보너스를 받던 레벨 정도로 들어가니까 버섯핀 정도만 되면 수입적으로 뭐 이렇게 아쉬울 거 없는 정도의 수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에메랄드를 가난과 이별하는 핀. 그래서 그 수입만 가지고도 충분히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 이런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사파이어만 정도 돼도 충분히 그런 어떤 느낌이 드는 거죠. 여기서 연말 보너스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사파이어가 되면 연말 보너스가 2천만 원이 훨씬 넘어요. 한 2,300만 원 정도 되니까 이 돈 갖고 하고 싶은 거 밀어놨던 거 다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메랄드가 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요거를 넘어가기 전에 3차 보너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업 설명회 때는 잘 못 듣던 1차 보너스가 기본적인 뭐 후원 수당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거고 2차 보너스가 리더십 보너스가 포함이 되는 거고 3차 보너스는 뭐냐 그러면 MD 보너스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예를 보면 세 그룹 이상을 후원한 그리고 뭐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예를 이렇게 한번 들어볼게요. 이런 네트워크 시간이 지나면 나를 중심으로 해갖고 뭐 세 그룹 정도가 탄탄하게 아까 올라오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 중에서 속도 차이가 있으니까 빨리 뭔가 성장하는 그룹도 있을 거고 이렇게 하면 내려가다 보면요. 이런 네트워크 흔하죠. 뭐 그러니까 사업 오래 하신 분들은 이거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복잡하고 훨씬 더 넓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네트워크는 아주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네트워크의 예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MD 보너스, 저 3차 보너스를 받을 3개 이상을 후원한 사람은 도대체 몇 명일까? 이렇게 보면 3명으로 나왔어요. 나와 E와 D라는 사람. 그럼 이 사람들이 MD 보너스, 그 전책 밑에 있는 BV 볼륨의 1.5%를 받는 거니까 이거 사실은 여기 지금 BB 개념으로 아니고 PB 개념인데, 이거 제가 업데이트를 했는데 1.5로 바뀌었는데 안 바뀌어, 이게 1.5로 바뀌었죠? 그렇게 1.5로 바뀌면 여기에서는 밑에서 받아갈 것이 있는 게 1,000만 그룹 하나 있으니까 15만 원을 받는 거고 이쪽에서는 3개 그룹의 보너스를 내가 받는 거니까 45만 원을 받는 거고 나는 굉장히 많겠죠. 조기에서 받아가는 거 빼고 보면 한 13개 정도의 1,000만 Q에 해당되는 걸 받으니까 195만 원 정도 돼요. 그럼 똑같이 세 레그를 가진 사람이야. 근데 저 MD는 먼스리 뎁스 보너스라서 깊이 있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보너스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깊이가 굉장히 깊잖아요. 그리고 깊이가 가장 낮은 사람이 E고 그 다음 사람이 D이기 때문에 D는 한 45만 원 정도 똑같은 MD 보너스를 받아도 똑같은 세 그룹을 독립시켜도 MD 보너스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저기 깊어지니까 사업 오래 하는 분들은 저런 게 몇백만 원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3차 보너스가 제일 크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MD 보너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에메랄드인데 파운더스 에메랄드, 그러니까 수입을 조금 더 확장을 시켜보기 위해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 되면 사파이어에서 파운더스 에메랄드가 됐어요. 많은 성장이긴 한데 충분히 가능한 데이터이기도 하고요. 저렇게 됐을 때 연간 보너스는 이렇게 돼요. 후원수당, 리더십 보너스, MD 보너스. 지금 사실 여기는 MD 보너스가 적용이 안 됐죠. 밑에 있는 것들이 아직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안 보였으니까 MD 보너스 포함이 안 돼 있는 거고요. MD 보너스까지 실질적으로 저기 포함이 되면 저 3,600이 훨씬 더 커져요. 그런데 MD 보너스를 계산 안 하고 받을 수 있는 거다라고 표기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에메랄드 0.25라고 해서 한국 아메이 전체 매출 중에 그걸 이제 0.25%를 가지고 한국 아메이 에메랄드 전체 숫자를 가지고 나눠서 주는 거예요. 지금 에메랄드가 한 0, 저게 보면 저것도 매출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뭐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앞에서 열거했던 보너스들이 다 쏟아지는 거예요. 줄줄줄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정도 네트워크 볼륨을 가지고 성장을 했다 그러면 1억 4천이 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레그의 탄탄한 어떤 그 구조를 잘 만지고 가면 1억까지 넘어갈 수 있는 구조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연말 보너스는 한 3, 이제 요게 연말 보너스에 해당되는 거니까 3,500 정도 받으면, 그냥 뭐 차도 한 대 살 수 있겠네요. 그렇게 충분히 가능한 거죠. 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남기고, 내 돈이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렇게 된 분들이 올해는 이제 정말 특별한 어떤 보너스도 받죠. 다이아몬드들만 초청받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을 초청받고요. 자,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다이아몬드 되면 수입이 얼마 정도 될 것인가? 저런 상태로 올라가면요. 지금 여기는 MD 보너스 사실 포함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저 Q 숫자만 가지고 리더십 보너스만 계산한 거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이런 보너스들을 다 받게 되는 사람이니까 뭐 무슨 항목이 지금 돈벼락 쏟아지는 거죠. 1억 8천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다이아몬드 중에서 저런 정도의 네트워크를 가지면 탄탄한 비교적 그러니까 꽤 괜찮은 네트워크를 가진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저 정도 비즈니스 수입이 된다. 그러면 다이아몬드가 1억 5천 정도 된다는 거는 이런 구조에 의해서 수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충분히 가능해지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기서 연말 보너스는 저기 0.25 보너스가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다 포함하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저 0.25도 나중에 연말 보너스로 나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거 연말 보너스 얼마예요? 7천 거의 7,500 정도 되는 거네요. 연말에 1억 정도를 월간 나눠서 받고요. 연말에 한 8천만 원, 7 정도를 받으면 라이프 스타일이 그때부터 확실하게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연속 달성 보너스는 이렇게 수석 다이아몬드 되고 뭐 이런 이제는 점점 이제 정신줄이 놓아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갖고 그냥 막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렇게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면 그냥 뉴핀 성직 보너스만 뭐 2억 5천 정도 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 이상의 FAA라고 해서 점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좀 진짜 빅 보너스는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뭐 제일 많이 받았던 분은 뭐 40억, 요 FA만 보너스만 40억도 넘게 받았다는 분도 계시고 그런 보너스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뭐 몇백억 받았다는 분도 있고 이런 보너스들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정리 한번 해보면요. 자, 15만 원에서 시작해갖고 2억까지 갔다 왔는데 다시 이제 BB로 돌아오면요. 저런 구조, 탄탄한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확장시켜서 퍼포먼스 플러스 퍼포먼스 엘리트로 도전을 하시고 그런 과정에서는 유핀이 반드시 되거든요. 그럼 연속 달성 보너스를 나눠서 받게 되고 그렇게 계속 지속적인 성장을 했을 때 퍼스널 그룹 성장 인센티브를 주고 그 다음에 프론트 라인도 성장을 하고 나의 파트너도 성장을 하게 되면 프론트 라인 성장 보너스도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 보너스가 계속 늘어나서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아까 그 보너스가 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이게 내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비전 보너스 말고 비전 트립이 이제 곧 발표가 될 텐데 그래서 여행에 관련되는 그러니까 넌 캐시 어워드 그것도 굉장히 큰 보상이거든요. 그거는 제가 별도로 이제 곧 다음 달에 바뀌기 때문에 지금은 점수제로 돼 있는데 그것들이 다 리셋이 되면서 바뀌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같이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런 매출 관련되는 수입들을 이렇게 군별로 이렇게 나눠보면 뭐 이런 정도 되는 거예요. 기대 수입이 50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브론즈 수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는 그냥 부수입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파운더스 플래티늄 정도 되면 직장인 정도 되는 한 5천, 직장인 한 3년에서 5년 차 정도 되는 그 다음에 한 에메랄드 정도 되면요. 뭐 300인 이상 기업에 한 15년에서 20년, 8천만 원 정도 되면 한 차장 정도 되실까요? 뭐 정확하게 제가 요즘 직장인들이 얼마 받으시는지 잘 몰라서 차장 정도 되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아몬드 되면 실제로 아까 보여드렸던 수입하고 갖다가 이제 적용을 해 보시면 직장인 중에서도 뭐 임원급 뭐 정도 되는 어떤 수입에 도달한다. 계속 나오는 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요. 사실 금융소득, 부동산, 뭐 임대 수익률 뭐 이런 거 저 정도 안 되죠. 안 되기도 하고 더 넘기도 하고 뭐 그러는데 뭐 저 정도라고 보면 오늘도 뭐 그 정기예금 이율 보니까 한 4% 정도? 되게 좋은 거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5%면 리스크 있는 거라고 저 정도 되는데 아메이를 놓고 보면 브론즈 빌드하고 PT, 파운더스 PT, 에메랄드 정도의 수입하고 비슷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금융자산으로 저 정도를 내가 만드는 거고요. 부동산 자산으로 한 2억 정도 되는 괜찮은 목에 있는 오피스텔 하나 가지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수입,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점점 더. 그 다음에 거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세금도 있고 그걸 또 유지해야 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재비용들이 있거든. 아메이는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수입에서 사실 3.3% 원천징수만 하고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어떤 이 수입의 크기하고 또 이제 체감 차이가 확 나요.
그러니까 내가 급여 명세서에 뭐 500만 원이다. 그럼 500만 원 실수령액은 그 훨씬 못 미치잖아요. 웬만한 거 다 떼고 나면 엄청 모자라니까 그런 기준에서 보면 완전히 이제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는 뭐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측면이지만 외롭지 않고 같이 도우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의미고요. 자, 핀몇프 달성 기간은 이거는 그냥 한국 아메이 데이터예요. 그 가입해서 플래티늄이 되는 데까지 3년 걸려요. 3년에서 파운더스 플래티늄 되는 데까지 평균 2년 걸리고요. 에메랄드 되는 데까지 또 3년 걸리고 그래서 에메랄드 되는 데까지 한 8년 정도 걸리네요. 다이아몬드 되는 데까지 한 10년 정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거 평균 데이터예요. 저는 저거보다 못해갖고 다이아몬드 되는데 뭐 한 15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도 나쁜 거 없죠. 괜찮죠. 그러니까 파운더스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완전히 이제 안정적인 어떤 수입의 아, 수혜자가 되는 거니까 저건 굉장히 큰 거고요. 그래서 저게 과연 가능할까? 다시 한번 이병철 회장의 말을 정말 저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돼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비슷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할 수 있다 아니다의 그러니까 마음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 아무도 쉽게 누구를 잘 안 믿어줘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더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내가 자신감에 차 있어야 되고 그게 무슨 일을 하든 꼭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자신감이 떨어질 때 나를 위로해주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를 응원해주는 그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여야 되냐면 나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장 나의 가까운 베스트 프렌드가 되면 내가 컨디션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그럴 때 내 컨디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가장 가까운 사람은 바로 나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자꾸 의존하려고 하지 말고 소위 요즘 말하는 어디 가고 징징거리려고 하지 말고 칭얼대지 말고 그거 별로 의미 없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도 그냥 누구에게 이렇게 뭔가를 해주고 이러는 마음은 뭐 평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저를 좀 관대하게 제가 스스로 평가해서 그런데 누가 와고 자꾸 뭔가를 그렇게 징징거린다 그러면 별로 그 사람을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오랫동안은 안 가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그 정말 남남이 그런 거는 별로 안 통하는 특히나 요즘 세상이고요. 그러면 내가 나를 응원하고 내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면 앞에 나와 있던 이게 나열했던 모든 것들이 현실이잖아요. 실제로 저렇게 무수히 받는 보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아까 뉴핀 보너스 같은 경우도 한꺼번에 되면요 1,000만 원, 2천만 원도 받죠. 그러니까 올해 아마 그 에메랄드 되시는 황선영 사장님이 아마 사파이어하고 막 같이 되신 걸로 제가 정확하게 모르는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기분 좋아갖고 막 여기서 똑도 막 한턱 내고 너무 멋있어, 뭐, 그렇게 막 하는 거 너무 멋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가능해진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까운 곳에 실제로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내 거다라는 그 마음을 좀 가지고 수입이 비전이 되고 수입이 동기부여가 되면 오래 가거든요. 그거는 잘 안 꺾여요. 왜? 수입은 점점 더 커지니까. 그리고 그 수입에 대한 것들은 비전 트립과 비전 보너스라는 걸 가지고 새롭게 이제 곧 발표가 된다고 그러죠. 5월 달에. 그러면 우리에게 새로운 동기부여가 돼서 또 다른 거기에 맞는 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한번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